외출하려고 현관에 서면 센서 등이 반짝 불을 밝히고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도 다가서기만 하면 바로 움직여요. 마트 출입문 앞에 서면 환영이라도 하듯 문을 활짝 열죠. 이렇게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반응하는 걸 인공지능 센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척하면 척 내 마음을 알아주면 참 고맙고 편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한 번만 척 봐도 알아봐 줄 수 있는 센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인공지능 센서가 아니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오작동을 낼 때가 더 많아요. 나는 답답한데 상대방은 소파에 누워 세상 편하게 있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용암이 끓는 활화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좀 귀찮고 하기 싫어도 내 맘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수밖에요. 특히 여유 있는 주말에는 서로 눈 마주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척하면 척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백그라운드 음악이 되드릴게요. 잠시 대화하세요.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언제나 조금 젖은 머리로 나 스쳐가죠. 살짝 미소 진 건가요? 혹시나 난 아친 건가요? 아침을 닮은 그때 향기가 날 사로잡죠. 난 궁금한 게 많죠. 그대 이름, 그대의 목소리 온종일 상상해요. 그대 곁에 난 정말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oh yeah. 사랑을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어쩌면 말할지도 모르죠.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묽게 여린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는 거리. 투명한 그대 얼굴이 왠지 좋아 보여요.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살며시 부는 바람을 타고 난 다가가죠. 천랑 속였었지만 오늘은 꿈 얘기할래요. 눈이 참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조금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천천히 알아가요. 그렇게 시작해봐요. 가봐요. 웃을 거면서 내 마음을 알면서 잘해낼 수 있겠죠.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oh yeah. 사랑을 시작할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인공지능 센서는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 사람 마음을 가장 사람이 몰라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토요일 한번 대화해보시면 어떠세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대화의 기본은 듣는 거잖아요. 같이 듣고 공감해주기. 참 말은 쉬운데 저도 언제나 늘 어려워합니다. 듣기보다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공감하기보다 내 말에 잘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더 많아서 그렇겠죠? 자, 오늘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얘기 나누고,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잘 들어주고, 그런 날이면 어떨까? 그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생생라디오 시작해봤어요. 오늘도 10시 50분까지 저랑 함께해요. 먼저 광고.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정수기 온수 왜 미지근하지? 미지근한 온수에 속 끓이지 마세요. 쿠쿠 인수퓨어는 100도씨로 끓여주니까 필요할 때마다 100도씨로 끓여 더 맛있고 깨끗하게. 핫뜨거. 이제 끓이는 정수기 시대. 쿠쿠 인수퓨어 100도씨 끓인물 정수기. 랜드마크를 넘어선 도시가 온다. 김혜유라 더 스카이시티 제니스 앤 프라우. 최고 49층 4393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이 하나로. 김혜유라 더 스카이시티 제니스 앤 프라우. 3월 오픈 1644-0074 두산건설 코오롱 글로벌. Hey bro, where the ladies at? Nobody's on me, man. 한숨만 쉬던 그런 날이 있어. 나도 말하자면 그렇단 거지. 자꾸 왜래 하나도 안 힘든 사람은 세상 아니 우주에 없어 baby. 우리 집 강아지도 배고픈지 자꾸만 나를 불러줘요. 달려갈게 baby. 조금만 아프다가도 기분 좋은 날이 있어. 별날이 잘못 왔어도 그냥 먹는 날이 있어. 내 잘못이 아니어도 사과하는 날이 있어. 날씨는 안 좋아도 넌 너무 좋았어. 다리 너무 아파도 발짝 서야만 했던 그런 적이 너도 있잖아 baby. 다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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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있어. 지나가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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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하나도 안 힘든 사람은 세상 아니 우주에 없어 baby. 우리 집 강아지도 배고픈지 자꾸만 나를 불러줘요. 달려갈게 baby. 한숨만 쉬던 그런 날이 있어. 나도 말하자면 그렇단 거지. 자꾸 왜래 표정 하나 안 바뀌어. 네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도 그러려니 해 이젠. 철부 같은 내 친구들과 사랑스러워. 어제는 다 까먹었는지 바보 다들 웃고 있어 yeah. 와 이게 돈이 되게 똑같은 멧돼지 팔리고 있지. 몇십 원짜리는 내 20대 내 20대 내 노래 몇십 원짜리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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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되는 날이 있어. 지나가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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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에이. 하나도 안 힘든 사람은 세상 아니 우주에도 없어 baby. 우리 집 강아지도 배고픈지 자꾸만 울어. 나를 불러줘요. 달려갈게 baby. 한숨만 쉬던 그런 날이 있어. 나도 말하자면 그렇단 거지. 자꾸 왜래
주말엔 뭐 볼까? 자, 이번 주말엔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팝콘이랑 콜라 들고 함께 보면 더 즐거운 영화들. 주말엔 뭐 볼까 이 시간에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오늘은요 20살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한 씬 한 씬 목숨 걸고 연기했다는 배우 윤여정. 74살인 그녀는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까지 거머쥔 영화 미나리도 그렇지만 투덜거리듯 당당한 말투, Z세대도 울고 갈 위트, 넘치는 영어 스킬에 시대를 초월하는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까지. 윤여정이라는 브랜드가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생히 놓치면 아쉬운 배우 윤여정 씨의 영화들을 픽해봤어요. 첫 번째 영화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 2020년 11월에 개봉한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영화는 개봉 5일 만에 10,000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개봉 3주차에 2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독립영화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주인공 찬실 역은 충무로의 뉴페이스 배우 강말금이 맡았고, 정많은 주인집 할머니 복실 역의 윤여정, 장구경 똑 닮은 미스터리맨 역의 김영민, 매사 깜빡하지만 의리는 깜빡 않는 배우 소피 역은 윤승아 씨가 맡았어요. 윤여정 씨는 영화에 참여하면서 역할이 탐나서 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김초희 감독을 잘 알아서 무료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서 제가 60 이후부터 사치하며 살기로 했어요. 딴 것은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작품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복 받은 거죠. 라면서 출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죠.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인생 최대의 위기, 씩씩하고 복 많은 찬실이의 극복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집도 없고 남자도 없고 갑자기 일마저 똑 끊겨버린 영화 프로듀서 찬실. 현생은 망했다 싶지만 친한 배우 소핀의 가사 도우미로 취직해서 어떻게든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소피의 불어 선생님 영희가 나타나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엉뚱하게 본인이 장구경이라고 우기는 남자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간 집주인 할머니는 정이 넘쳐 흐르는데요. 평생 일복만 터졌던 찬실. 영화를 그만두니 전에 없던 복도 들어오는 걸까요?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영화는 고령화 가족. 송혜성 감독 영화 고령화 가족은 엄마 역을 맡은 윤여정 씨를 필두로 박해일, 윤재문, 공효진, 진지희, 예지원 등 최고의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화려한 배우들만큼이나 영화 또한 꼭 한번 볼만한 영화로 꼽히는데요. 영화 고령화 가족은 평화롭던 엄마 집에 나이값 못하는 가족이 다시 모여들면서 시작됩니다. 엄마 집에 붙어 사는 철없는 백수 첫째 한모, 흥행참패 영화감독 둘째 임모, 결혼만 3번째인 뻔뻔한 로맨티스트 셋째 미연, 서로가 껄끄럽기만 한 삼남매와 미연을 쏙 빼닮아 되바라진 성격의 개념상실 여중생 민경까지 모이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족들이죠. 어느 집에나 하나쯤 있을 법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령화 가족. 과연 이 가족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화 고령화 가족은 엄마라는 존재,
즉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신을 재충전하고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는 삼남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가족 사이에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서로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남들보다 솔직하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고령화 가족을 통해 가족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화 블랙아웃 개춘 할망. 2016년 5월에 개봉한 영화 개춘 할망. 개춘 할망에서 윤여정 씨는 해녀 개춘 역으로 나왔고요. 손녀 역의 김고은 씨와 함께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12년 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해녀 개춘은 손녀 혜지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데요.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손녀 생각만 가득한 개춘과 달리 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 커버린 손녀 혜지입니다. 게다가 어딘가 수상한 혜지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점점 커져가는데요. 게다가 혜지는 서울로 미술 경연대회를 갔다가 사라집니다. 할머니 개춘과 손녀 혜지는 어떤 결말을 보여줄까요? 윤여정 씨는 영화 개춘 할망에서 개춘은 어떤 역할이냐라는 질문에 할머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나도 받아봐서 알지만 부모의 사랑보다 더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나도 10살 때까지 증조할머니가 계셨는데 잘못했어요. 철 들고 나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할머니한테 바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작품을 선택한 이유까지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개춘 할망의 엔딩곡이 깊은 여운을 준다고 하는데요. 배우 김고은이 직접 부른 엔딩곡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로 영화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후문이에요. 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 개춘 할망. 윤여정 씨의 대표작 마지막 영화로 소개해드렸어요. 이상 주말에 뭐 볼까 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표 2장을 사고 팝콘과 콜라를 사고 설레이며 기다리는 나 수많은 연인들 속에 내 모습이 어색하죠. 바보처럼 웃고 있네요. 며칠을 고민하며 밤새워 고른 영화가 나의 맘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나 그댈 사랑할 것 같아요.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어머님의 정성을 담은 젓갈 정담젓갈에서 명품 6종 세트,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커피는 051아이가 카페 051에서 상품권, 착한 낙지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 자장면이 맛있는 집 비담비 식사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지코겐 꽃잔치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꽃다발을, 고품격 젤네일 전문샵 킴스네일에서 네일관리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스릴 만점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선물들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코너 참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돼요. 김효일님의 보이스 듣고요. 저는 입으로 가서 여러분의 신청곡 준비할게요. Baby girl. I miss you so much. 오래도록 고민했던 복잡한 내 마음을 단한번에 너에게 전할 수 있었던 voice, 많은 걸 담았던 내 귓가에 속삭이던 나직한 너의 포근 몇 마디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voice, 많은 걸 담았던 첫 키스 촉감보다 서로 골라줬던 그 향수보다 나를 부르며 시작하고 널 부르다 끝났던 우리 사랑의 처음과 끝의 voices, 가끔 혼자 널 불러봐 내 모든 기분들을 겪은 이름, 그 떨려왔던 익숙했던 voice, 두 글자 그 이름. 눈 뜨자마자 찾던 voice. 슬픈 음악을 듣듯 몰입해. 이 소식에 눈물 보일 때 나는 귀와 눈을 닫고 정신을 재조립해. 난 애기도 아닌데 넌 맨날 이랬지 baby.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너일까봐 maybe 뒤를 돌아봐 아무도 없어 oh my gosh. 난 어이없단 듯한데 불쌍한 꼬막 너. 안녕이라고 말할 땐 그 입술 가녀리게 떨려왔던 그 오래도록 사랑했던 voice, 그날은 달랐던 첫 키스 촉감보다 서로 골라줘
울산이 아껴둔 길천 2차 2단계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편리한 접근성,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미만의 분양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세제 지원까지 기업의 성공, 울산시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229-2762. 정거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아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마침내 3월, 창원이 기다려온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무악산과 중심생활, 안심교육의 멀티교통까지 마산의 자부심을 넘어 창원의 새로운 중심으로 1538세대 프리미엄 브랜드 대단지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1800-0282 대우건설 쌍용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1차의 자부심 그대로 푸르지오의 푸르지오를 더한 2780세대 브랜드타운의 가치까지 더 크게 누리는 프리미엄 시티의 완성.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3월 오픈 예정 055-328-5677 대우건설. 고객님들은 많이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좀 더 힘내시고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또래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드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취직의 의지를 놓지 마시고 내일은 확실히 더 잘 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전화 리언이도 많이 답답했는데 같이 보낸 시간도 많아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의 위기도 잘 이겨내고 내일은 더 잘 될 겁니다.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종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착한 웨딩 스드메와 함께 찾아온 특별한 웨딩 혜택.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NN 웨딩 박람회. 이번 주말 KNN 센텀 신사옥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예비 신랑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웨딩 허니문, 예물, 한복, 가전, 가구 등 부산 인기 웨딩 업체와 함께하는 현명한 결혼 준비. 이번 박람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상품까지 KNN 방송국에서 꼭 만나보세요. 본 행사는 KNN이 후원하고 더 리본이 주관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KNN 웨딩 박람회를 검색해주세요.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아라 이모. 아라 언니. 아라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함께하는 이 시간 토요일 2부는요 우리 생생님들의 신청곡으로만 꽉꽉꽉꽉 채웁니다. 자, 주중에 못 들려드렸던 신청곡들 중에서 골라서 한 곡 한 곡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3808님 3808님 새벽에 전라도 영광으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또 문자 넣으셨어요. 디셈버의 가슴으로 온다 신청하셨고요. 1121님은 지하의 1년째 틀어주세요. 분위기 있는 곡 두 곡 한번 이어볼까요? 디셈버 제이세라 가슴으로 온다, 지하 1년째.
소중했던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날 두고 가네요. 내 가슴이 죽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난 아직도 그대의 걱정뿐인데 나에게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날 떠나네요. 내 사랑 그대여 거기 멈춰서요. 나 지금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그대 없이 나 이제 단 하루도 살지 못했어. 가슴으로 운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모습도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마음도 뒤를 돌아보면 서 있을 것만 같은데 돌아보면 그대가 없네요. 바보겠지 이런 내 속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날 떠나네요. 내 사랑 그대여 내 말 들리나요? 나 지금 미치도록 울고 있어요. 미안해요 나 그대 모습 하나 잊지 못해서 그댈 불러본다. 내가 잊지 못할 나의 사람아 듣지 못할 내 사람아 어디 있나요 내게 돌아와요. 나 지금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너를 후회하며 살 것 같아서 네가 마지막 사랑 같아서 거기 멈춰서요. 사랑해요 내 말 들리나요? 내 맘을 어루만지며 기다려본 게 1년째 그대의 얼굴 그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네요. 어느새 달라진 내 모습 그대는 어색하다 할까요? 눈물로 써내려간 시처럼 이 슬픈 사랑이 이대로 끝나면 나도 끝이죠. 헤어지던 날 그 전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대 그 미소가 그리워요. 언젠가 그댈 만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혹시 널 봐도 그저 모른 척 가던 길마저 갈까요? 내 곁을 스치는 남자들 모두들 그대로 보이네요. 눈물로 써내려간 시처럼 이 슬픈
슬픈 사랑이 되고 끝나면 나도 끝이죠. 헤어지던 날 그저 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대 그 미소가 그리워요. 그래요 잊지 않아도 그래도 안 할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없나요? 그 말을 하기 전까지 기다릴래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처럼 그대가 없는 이별은 너무나 이미 됐네요. 나로 안 돼서 한 사람 더 사랑해야 한데도 그대만 좋다면 자, 마음껏 분위기에 젖어봤으니까 이제는 밝은 곡으로 1425님 오래간만에 출첵한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했던 우리 1425님 괜찮아요. 언제든 들으실 수 있을 때 그리고 듣고 싶으실 때 오시면 되죠. 자주 오시면 더 좋고 매일 오시면 더 좋고. 자, 신승은 처음 그 느낌처럼 신청 부탁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6551님 10cm의 봄이 좋냐 두 곡 이어볼게요. 처음부터 널 사랑하진 않았지. 그저 친한 친구처럼 만났을 뿐. 너의 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나의 마음이 왜 이리 허전한 걸까. 널 가까이 있었기에 소중함을 난 몰랐을 뿐. 아마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나 봐. 이제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잠시 너를 떠났을 때 너의 모습이 왜 그래 슬퍼 보였는지. 소중한 사랑을 떠난 후에야 느낄 수 있다는 너의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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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두 곡은 제가 팝으로 준비했어요. 루비 튜스데이, 롤링스톤 제곡 0321님이 화요일이어서 이 곡을 선택하셨구나. 토요일이라도 좋은 곡이니까 들어보고요. 오래간만이에요.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참, 호텔 캘리포니아는 6720님의 신청곡이에요. She would never say where she came from. Yesterday don't matter if it's gone. While the sun is bright or in the darkest night, no one knows. She comes and goes. Goodbye, Ruby Tuesday. Who could hang a name on you when you change with every new day? Still, I'm gonna miss you. Don't question why she needs to be so free. She'll tell you it's the only way to be. She just can't be
chained to a life where nothing's gained and nothing's lost at such a cost. Goodbye, Ruby Tuesday. Who could hang a name on you when you change with every new day? Still, I'm gonna miss you. There's no time to lose, I heard her say. Catch your dreams before they slip away. Dying all the time. Lose your dreams and you will lose your mind. Ain't life unkind? Goodbye, Ruby Tuesday. Who could hang a name on you when you change with every new day? Still, I'm gonna miss you. Goodbye, Ruby Tuesday. Who could hang a name on you when you change with every new day? Still, I'm gonna miss you. 원격 평생 교육 푸른넷 구피지 원교육 푸른넷 직무법 종교육 푸른넷 예! 유다시티 한국 파트너 푸름넷. 오직 푸름넷에서만 추가 할인과 한국어 강의 노트 제공. 유다시티 파트너 푸른넷 1899-6629. 정수기 온수 왜 미지근하지? 미지근한 온수에 속 끓이지 마세요. 쿠쿠 인수퓨어는 100도씨로 끓여주니까 필요할 때마다 100도씨로 끓여 더 맛있고 깨끗하게. 핫뜨거. 이제 끓이는 정수기 시대. 쿠쿠 인수퓨어 100도씨 끓인물 정수기.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리는 시간. 마지막 곡은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인데 LP 원본으로 준비해봤어요. 자, 어떤 느낌일지 6720님 들어주시고요. 저는 3부로 갈게요. 오늘도
feast. They stab it with their steely knives, but they just can't kill the beast. Last thing I remember, I was running for the door. I had to find the passage back to the place I was before. Relax, said the nightman, we are programmed to receive. You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어느 순간부터 네 행동 하나에도 내 기분이 달라지곤 해. 내겐 소중한 네 마음이 별게 아닐까 봐서 혼자 자꾸 숨기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이 봄일 수는 없겠지만 오늘도 난 봄을 기다려 그날을 꿈꿔요. 함께할 그날을. 의미를 담아놓고 나 혼자 사랑을 연습하곤 해. 내게 유일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수백 번 내 맘 다 잡아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일이 봄일 수는 없겠지만 오늘도 난 봄을 기다려 그날을 꿈꿔요. 함께할 그날을. 그대도 내 맘과 같기를. 혼자서 끝나버릴 사랑인데 어떤 꿈을 꾸는 걸까봐 자꾸 겁이 나요. 커지는 내 맘이. 언젠가는 봄이 오겠죠. 그날만을 기다릴게요. 오늘도 난 봄을 기다려 3부 첫 곡이었습니다. K씨의 노래였고요. 생생라디오 3부 토요일은요. 네, 유준 씨가 기다리고 있죠. 재밌는 랭킹쇼 기대해 볼게요. 먼저 광고 갔다 와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건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정수기 온수 왜 미지근하지?
미지근한 온수에 속 끓이지 마세요. 쿠쿠 인수퓨어는 100도씨로 끓여주니까 필요할 때마다 100도씨로 끓여 더 맛있고 깨끗하게. 핫뜨거! 이제 끓이는 정수기 시대. 쿠쿠 인수퓨어 100도씨 끓인물 정수기. 재미로 듣는 랭킹쇼 차유진의 잼킹. 네, 13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잼킹 랭킹쇼. 네, 유진 씨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는 귀염둥이 랭킹 요정 차유진입니다. 네, 내가 제일 귀여울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제일 귀여울 때 바로 지금. 귀엽긴 귀엽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귀엽다 소리 많이 듣죠? 저요? 나이에 비해서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듣고요. 애교 많은 편이고. 애교는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네. 집안에선 애교가 안 되고 아하. 특히 부모님께는 잘 안 되고 나오면 뭐랄까요? 약간 사업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집에서는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는 잘 못하고.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예. 근데 정말로 애교가 장착된 분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DNA가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데 저 애교 많은 사람 부러워하거든요. 뭐 충분히 애교 가능하실 것 같은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실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저도 없어요? 마이크 앞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애교를 조금 부리기는 할 건가 모르겠네요. 집에서보단. 근데 뭐 집에서는 뭐 애교가 별로 없네요. 예. 자, 애교 많은 우리 랭킹 요정 차유진 씨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랭킹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요. 일단 내일이 무슨 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14일. 네. 화이트데이? 맞아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사탕들 다들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라씨는 좀 어떠세요? 별로 화이트데이랑은 그다지 추억이 별로 없네요. 네, 저도 별로 주긴 많이 줬는데 생각해 보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데이 때 여자들이 받잖아요. 네. 항상 많이 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구석에서 슬퍼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화이트데이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탕을 주면서 마음을 전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로들 알고 계신데 사실 화이트데이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정도의 동아시아 문화권에만 있는 기념일이라고 해요. 진짜 발렌타인데이 때 어마어마하게 초콜릿이 팔려나가잖아요. 네네네네. 그것을 보고 마케팅을 사탕 기업에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남녀가 사랑을 전하는 설레는 기념일인데요. 화이트데이뿐만 아니라 2월, 3월에 사랑을 전달받지 못한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4월 14일 블랙데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3월 3일 삼겹살 먹는 삼삼데이, 11월 11일 가래떡 먹는 또 가래떡데이. 정말 다양한 기념들이 많잖아요. 참 많이 붙이죠 우리가. 네네, 그렇죠. 매년 매달 3월 14일은 다 있으니까 14일에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세계의 이색 기념일 랭킹입니다. 네, 세계의 이색 기념일 랭킹. 우리는 요런 날들, 삼삼데이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없겠죠. 네, 그렇죠. 삼겹살 먹는 데에는 우리가 삼겹살 좋아하니까. 그런 것처럼 가래떡데이도 당연히 우리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계에는 또 어떤 재미난 데이가 있는지, 이색 기념일. 이거 재밌겠네요. 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알아보는 건가요? 몇 위부터 시작합니까? 네, 6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계의 이색 기념일 잼킹 6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왼손잡이의 날 있어요? 네네. 우리 생생님들도 오른손잡이도 계실 거고 왼손잡이 있으실 거고 요즘에 또 양손잡이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왼손잡이의 날은요, 매년 8월 13일 전 세계 왼손잡이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또 왼손 사용의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적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8월 13일? 네. 세계 최초로 국제 왼손잡이 협회를 창립한 딘 캠벨의 생일을 기념해서 1976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고요. 꽤 오래됐네요. 76년. 네네. 역사가 오래됐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진 않긴 하죠. 이 세계 왼손잡이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도 열리는데요. 오른손 잡인들이 왼손잡이용 가위나 병따개를 사용을 해본다든지 왼손만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왼손잡이분들 진짜 불편하신 거 많잖아요.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른손 중심의 생활용품 개선을 촉구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왼손잡이세요? 아, 저는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저도. 근데 제 동생은 왼손잡이라 옆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불편한 게 서로 있어요. 서로 X자가 이렇게 반찬할 때, 네네. 반찬 집어 먹을 때 그럴 때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왼손잡이 분들은 딱 식당에 이제 직원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랑 딱 들어가면 왼손이 부딪히지 않는 그 모서리를 찾아서 앉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나는 그렇게 내 동생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 네네. 기억이 있고 어릴 때는 또 우리는 좀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은 오른손으로 써라. 그리고 엄마가 이제 오른손으로 글 쓰는 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정말 저 어렸을 때만 기억해봐도 왼손으로 밥 먹으면 복 나간다 이러면서 손가락 탁 때리면서 다시 오른손으로 쥐게 연습을 억지로 시키고 시키는. 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요즘 뭐 다 양손 써도 뭐라고 하지는 않고. 그렇죠. 특히나 이 왼손을 쓰는 게 예술적인 그런 성향 발달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은 뭐 딱히 그런 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의 날에는요, 정말 뭐 아쉬운 그 슬픈 것들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만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 정도만 왼손잡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왼손잡이가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왼손잡이가 조금밖에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오른손잡이로 바꾸거나 그런 경우가 양손잡이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인구의 15%면 상당히 많네요. 네네,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네요. 훨씬 많죠. 네네네. 그래서 이 왼손잡이 분들 불편하신 거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모든 중심이 오른손잡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도 뭐 오른손잡이용 컴퓨터 마우스가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기어도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제 중요한 조작들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위도 사실 이 오른손잡이용 가위가 기본이다 보니까 왼손은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노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프링이 왼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왼손잡이 친구들 기억을 해보면 항상 이 비스듬하게 노트를 두고 이렇게 쓰고 다시 돌려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네. 진짜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양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엄마한테 혼날 때는 오른손 쓰는데 사실 왼손이 더 편하시긴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 왼손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잘못된 편견은 세계적으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름에서부터 그런 인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왼손 할 때 원형이 외다인데 이 외다가 좌우가 뒤바뀌어서 쓰기 불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꼬여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라틴어도 영어의 기본이 많이 되잖아요. 라틴어에서도 왼손을 뜻하는 말인 시니스테르는 흉하다, 불운 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이런 노래까지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난 왼손잡이야. 안 그래도 오늘 한번 틀어볼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말하는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 이 날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기념을 하면서 뭐 생활하면서 왼손잡이 분들 불편하신 분들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또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좀 존중하는, 위해주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왼손잡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 되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든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 중심으로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니까 불편하시긴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일어나자마자 그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하면은 좌뇌 우뇌가 뭐 더 균형 있게 발전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첫 수업 시작하기 전에 왼손으로 글씨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요? 그럼 좌뇌 우뇌가 지금 엄청 발달이 잘 돼 있으시겠네요. 발달해서 이 정도네요. 그럼 우리 왼손잡이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왼손잡이야 패닉의 왼손잡이 오래간만에 들어봤고요. 자, 이색 기념일 오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6위였고요. 이제는 5위. 세계 이색 기념일 잼킹 5위. 괴담의 날입니다. 괴담의 날. 괴담의 날이 있어요? 네, 괴담의 날이라는 아주 특이한 이색적인 데이가 있고요. 네. 혹시 어렸을 때 뭐 괴담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괴담이요? 무서운 이야기. 홍콩 할매. 저랑 약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홍콩 할매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엄청 무서웠죠. 저는 무서워서 그거 보고 화장실도 못 가겠더라고요. 뭐 홍콩 할매 귀신 얘기도 기억나실 거고 그리고 또 빨간 마스크 괴담 엄청 유명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무서운 두 가지의 괴담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일본 괴담. 아, 그래요? 네, 이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용돌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좀 이런 기괴하고 무서운 일본 영화 중에 조금 무서운 공포 영화 있었죠. 그렇죠. 유명한 영화들은 거의 다 일본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 일본에서 괴담을 기념하는 괴담의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괴담을 엔터테인먼트로 확립한 후에 괴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나가와 준지가 제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괴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나가와 준지의 괴담 나이트 20주년 연속 공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공연이 열렸던 8월 13일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도 8월 13일이네. 네, 같이 날짜가 앞에 같죠. 왼손잡이 날도 8월 13일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기념일은요. 일반 사단법인 일본 기념일 협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기념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등록까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독특하다. 이게 8월 13일이니까 8월이면 좀 오싹한 얘기 이런 거 좀 한참 할 때잖아요. 진짜 이 공포 영화도 그때 여름에 딱이고 진짜 체온 내리는 데는 이 괴담 공포 영화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싫어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빨간 마스크 이거 왜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너무 겁났잖아요. 아유, 저는 아직도 무섭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세계 이색 기념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이죠? 네, 이번에는요 4위입니다. 세계 이색 기념일 잼킹 4위 고양이의 날입니다. 고양이의 날. 네. 매년 8월 8일은요. 세계 고양이의 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8월에 지금 맞네요. 네. 8월에 좀 날들이 많이 몰려있네요. 2002년 국제동물복지기금이 고양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여러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지정한 날인데요. 네. 매년 8월 8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SNS에 월드캣데이 라는 해시태그를 올려서 막 귀여운 고양이, 웃긴 고양이, 뭐 다양한 고양이의 모습들을 올리고요. 네. 또 고양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요. 반려묘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나 유기묘들에 대한 관심도 더 보태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펫업계에서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세계 고양이의 날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고양이 사진 찍기, 고양이 그리기, 고양이 영화 감상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특이한 게 고양이의 날 선물 세트를 막 많이 팔아요. 인터넷에서. 아, 그래요? 네. 거기 선물 세트에 뭐 들어있는데? 그러게요. 뭐 고양이 뭐 생선 캔 뭐 이런 간식이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이 선물 세트가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요. 또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인증 사진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성숙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아직도 동물학대라든지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양이의 날에는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보내셔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인간이랑 진짜 오랜 시간을 함께 맞아. 해온 이 네.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양이 좋아하세요? 저 고양이 너무 좋아하죠. 아니 키우시지는 않고? 너무 좋아하는데 알러지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랜선 이모라고 많이 하고 랜선 집사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계속 고양이 키우는 거죠. 다른 분들 키우시는 거 보면서. 네. 귀여운 고양이 너무 많죠. 맞아요, 너튜브로 맞아요. 보고 있으면. 맞아요. 그리고 그건 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보게 되니까. 네네네. 저희도 2명이 지금 알러지가 있어서 고양이 알러지 있어서 그래요? 네, 키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강아지는 좋아해도 고양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인식이 좋은 인식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책에서나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네네. 고양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싹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강아지만큼 네네. 고양이에 대한 인기가 엄청납니다.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사람 중에서도 네. 좀 둥글둥글하면서 좀 사람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또 강아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네. 반려동물로 키울 때 그리고 또 약간 좀 시크하면서 네. 좀 약간 사차원적인 매력이 또 있으신 분들 고양이 또 많이 키우시는 것 같고요. 왜 얼굴 보고도 우리 뭐 고양이과 강아지과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어쨌든 반려동물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함께 가는 동물이기는 한데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렇죠. 예. 8월 8일 고양이의 날 이렇게 또 이색적인 기념일이 있습니다. 고양이 노래 하나 들어야 되겠네요. 정재영, 장윤주가 함께한 지붕의 고양이 한번 들을게요. 파란불 신호등처럼 그대의 맘이 열리고 가벼운 속삭임이 바람결에 묻어오며 실없이 웃음만이 흘러 빨간색 신호등처럼 오늘은 맘이 다치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날 부르면 도망가고 싶어 어디로 지붕 위의 고양이처럼 언제 내게 올지 모르는 너 비좁은 다락방도 파리의 카페 소음들도 다 참을 수 있어 이웃집 장마리 부부도 나의 사랑의 노래를 들으며 젖혀진 내 어깨를 굳히며 힘을 내라고 해 고하주
네, 지붕이의 고양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세계의 이색 기념일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4위까지 알아봤죠? 네. 그러면 4부에 가서는 3위. 되게 이색적인 기념일들이 많던가요? 네네. 찾아보니까. 진짜 아니 이런 걸 기념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세계 기념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자, 여러분 더 이색적이고 재미난 기념일은 4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건강 정보입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 같은 병인지 다른 병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둘은 각각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치매 원인 중 70%가 알츠하이머 병이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매우 서서히 발병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 문제를 보이다가 점차 언어 기능, 판단력과 같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모든 일상 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유나 신경과 전문입니다. 고객님들은 많이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좀 더 힘내시고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또래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드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취직의 의지를 놓지 마시고 내일은 확실히 더 잘 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잘 못 가고 전화 리언이도 많이 답답했는데 같이 보낸 시간도 많아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일은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의 위기도 잘 이겨내고 내일은 더 잘 될 겁니다.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종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4대 보험 필요한 건 알죠. 하지만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보험료까진 좀 부담이죠. 산재 보장되고 실업급여도 받고 4대 보험 혜택 받고 싶죠. 그치만 적은 월급에 보험료부터 포기하게 돼요. 이제는 함께 누리세요. 경상남도가 50인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게 4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 혜택은 늘고 기존 두루누리 혜택자도 추가 혜택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신을 위해 담배도 끊는 당신. 꼬리 큰 게가 뭐예요? 그런 당신에게 핑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도 보여주세요. 누군가를 위한 당신의 참 모습을. 부산 신교통문화운동에 동참합시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재미로 듣는 랭킹쇼 차유진의 잼킹 함께하고 있고요. 이색 기념일 오늘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어떤 이색 기념일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3위죠. 네, 이색 기념일 잼킹 3위. 엘리베이터 대화 장려의 날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화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엘리베이터 대화 장려의 날은요. 말 그대로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직장 동료나 이웃, 손님 또는 모르는 타인에게 용기 내서 말을 걸어보는 날입니다. 아,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계 기념일이에요. 세계 공식 기념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이 엘리베이터 대화 장려의 날 너무 이름만 들어도 나 정말 몰랐네. 좀 웃기기도 한데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어색함을 깨고 대화를 이어가는 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좀 어필하는 훈련을 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 평상시에는 잘 안 했는데 보통은 왜 모르는 사람들이랑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냥
정면을 주시하고 살짝 위를 쳐다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네. 휴대폰을 갑자기 뭐 급하게 SNS를 본다든지 약간 그런 어색함이 느껴지는 공간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 혹시 그 평소에 네. 아파트 사시나요? 아니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희 사는. 아, 그러세요? 네, 주택에 살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더 엘리베이터 대화를 하실 일이 더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KNN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게요. 막 낯설어서 들어오는데 정말 마주치는 분들마다 엘리베이터에서 꼭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편안하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시는 분이 타도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이 아파트 문화 참 특이한 게요. 인사를 잘 받아주시는 분들은 잘 받아주시는데 인사를 더 안 받아주시는 분들은 아마 쑥스러워서 그러시겠죠. 제가 안녕하세요 해도 약간 못 들으신 척하면서 다른 곳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특히 요즘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 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인사 많이 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 날에는 좀 자신감 있게 인사를 해보고 모르는 분과도 얘기를 해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어에는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란 말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스피치? 네. 30초 안에 90단어 정도만 써서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짧은 대화법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스피치. 근데 좀 진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점점 사회에서 이 대화가 좀 없어지는 분위기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 보는 사이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막 어디 사냐, 몇 살이냐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은 조금 삼가야겠지만 이렇게 또 낯선 사이에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택시 안에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엄청 기분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인사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대화 장려의 날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올해는 7월 30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날만큼은 와우, 오늘 엘리베이터 날이니까 인사 한번 해야지 하고 용기 내서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혼자 하려면 진짜 쑥스럽고 왜 안 하다가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수 있는데 맞아. 요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오늘은 엘리베이터 대화 장려의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인사말 정도는 나누죠. 있으면 하는 사람도 덜 어색하고 받는 사람도 오늘 하면 재밌겠네 하고 이벤트성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좀 서로가 눈인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각 아파트 자치 내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세계 이색 기념일 랭킹 3위였고요. 그렇다면 세계 이색 기념일 랭킹 2위는요? 세계 이색 기념일 랭킹 2위. Buy Nothing Day.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지나친 소비에 대해서 각성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이고 엄청나게 세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저도 솔직한 말씀으로 이날 쇼핑을 엄청 했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막 그때 막 세일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쇼핑이 좀 장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일인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좋네. 네, 그렇죠. 이 캠페인은요. 1992년 캐나다의 테드 데이브라는 광고계에서 종사하던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데이브의 좌우명은 충분할 만큼 충분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진짜요. 사실 우리 충분한데. 그니까.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또 필요한 걸 막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저는 진짜 이 왜 로드샵의 화장품 가게라든지 아니면 다 파는 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거기만 가면 살 게 없는데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뭐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더 필요하나 고민한다니까요. 그냥 살 것만 사고 나오지 못하고 구경하다 보면 꼭 생겨요, 살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과소비하는 습관들을 조금 한번 줄여보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날이고요. 날에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이 돼요. 신용카드 자르기 일단 하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사진 않고 빈카트를 돌고 빙글빙글 돌기 이런 행사도 있고요. 재밌겠다. 그리고 좀 좀비로 분장을 해서 참가자들이 멍한 눈빛으로 쇼핑몰 주위를 그냥
안전한 거리를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중이세요 하면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중입니다. 라고 그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묘사하는 좀비 걷기와 같은 이색 활동도 합니다. 네, 재밌네요. 그리고 뭐 거리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겨울옷 기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전하는 나눔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되게 풍성하죠. 그러네요. 활동들이 많네. 그리고 제가 이 기념일을 좀 알아보면서 정말 감명 깊은 구절을 봤는데 김기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 것인가 살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살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요. 정말 그 소비랑 환경 오염 문제가 너무 살아남을 것인가. 네, 관계가 깊잖아요. 네네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녹색연합이 주축이 돼서 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 기념일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생생님들이 입소문으로 많이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네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저도 가계부를 쓰는데 쓰기는. 그러세요? 네, 가계부 쓰는데 진짜 안 사고 넘어가는 그런 날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시장도 가야 되고 주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살 게 생기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찾는 게 몇 번 안 돼요. 하루 정도는 이런 날을 잡아서 좀 뿌듯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막 기념일을 막 조사를 하고 우리 생생님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소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말씀은 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뭐 박스가 너무 쌓여서 현관 입구를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먹게 되고 그렇죠. 또 뭐 차비도 내게 되고 하니까 진짜 하루라도 돈을 안 쓰는 날이 없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격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나만의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한 달에 한 번씩 정해보는 것도 그것도 나만의 이색 기념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여기 방석에 언제부턴지 사이와의 거리가 꽤나 멀지 이름이 터지는 차가운 땀이 난 밤이나 또 낮이나 제자리만 돌고 돌아 부족해 비타민 D 아까워요 딜리버리 하필 완벽한 날씨 청개구리 너 원래 집순이 내 친구 날 버리고 외로움만 쌓이죠 해도 그 시간이 필요해 친구 그 모아 한잔 할래 Dream like a fish 너는 게 좋아 yeah 띵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1, 2, 3 from 네 옆을 봐 왜 다들 화나 있어 요즘 너무 삭막해 그저 달콤한 휴식이 필요해 I need to love myself all I need is your heart Oh me oh my 드라마만 정주행해 드라이브는 못 가네 폰 게임으로 주행 Time is ticking Don't lose your breath 젊은 날의 fake dog 어디 가니 친구야 쌀 먼지 털어 우리끼리 걸어 Let's roll play 친구들 모아 한잔 할래 Like a fish 너는 게 좋아 yeah 띵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우리 같이 띵가래 We gotta get away 띵가래 Baby do you wanna dance 띵가 해 띵가래 친구들 모아 한잔 할래 Like a fish 너는 게 좋아 띵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우리 같이 띵가래 We all gotta get away Let's go
정수기 온수 왜 미지근하지? 미지근한 온수에 속 끓이지 마세요. 쿠쿠 인수퓨어는 100도씨로 끓여주니까 필요할 때마다 100도씨로 끓여 더 맛있고 깨끗하게. 핫뜨거. 이제 끓이는 정수기 시대. 쿠쿠 인수퓨어 100도씨 끓인 물 정수기. 네, 토요일은요, 우리 차유진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잼킹 세계 이색 기념일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1위만 남아있는 거죠? 네. 좋아요. 세계 이색 기념일 1위는? 세계 이색 기념일 잼킹 1위 죽은 자들의 날입니다. 아, 죽은 자들의 날.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요거 애니메이션 생각나는데 그거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인 이날은요. 산자들이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고 네. 죽은 자의 영혼이 잠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라고 믿으면서 기념하는 날인데요. 멕시코의 할로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할로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할로윈 데이가 나쁜 유령을 좀 쫓자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네. 이날은요. 죽은 자들을 환영하고 함께 어울리기 위한 의미가 있어서 상반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죽은 자와 연관된 걸 좀 겁내하고 그렇죠. 조금 슬픔으로만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멕시코 할로윈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남미 하면 또 흥이잖아요. 네. 남미는요.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해서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고요. 아주 흥이 그냥 끝까지 넘쳐흐른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되세요. 참 색달랐어요. 맞아요. 네. 이날은요. 멕시코에서 가장 큰 축제인데 얼굴에 해골 분장을 한 사람들이 천수국이라는 주황색 꽃이랑 네. 깃발로 장식한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너무 귀여운데 해골 분장하고 사람들 지나다니면 네. 툭툭 쳐서 돈 주라고 사탕 달라고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망자의 분장을 한 사람들이 댄스 파티를 벌인다고 합니다. 네. 설탕, 초콜릿으로 해골 모형과 뼈 모양 사탕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재단에 올리기도 하고요. 네. 뭐 코스튬을 입고 묘지에 가서 밤새 조용히 보내거나 아니면 죽은 자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죽음을 기리는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승을 떠난 친척과 친구의 영혼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또 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한국의 좀 제사랑 비슷하죠. 네, 우리는 아주 숙연하고 경건한 네. 분위기라면 여기는 그냥 파티 분위기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그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드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날은요. 아즈텍 원주민들이 죽음의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돼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무려 3,0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역사가 3,000년이구나. 네. 깊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이 생생님들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코코. 네, 코코 보셨으면 아, 그 축제라고 그림이 더 잘 펼쳐지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래 남고 그 죽은 자와의 관계를 저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멕시코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코코가. 네, 맞아요. 저도 이 영화 진짜 죽은 자들의 날에 대한 펼쳐지는 그 주인공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또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니까 안 보신 분들은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코코 영화 대사 중에서 스포를 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을까요? 많이 아닐까요? 진짜 죽음이 오는 순간은 숨이 멎는 순간이 아니라 이승에서 더 이상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되게 찡하게 뭔가 오더라고요. 다가오는 말이네요. 네. 하늘에 별이 된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그 사람이랑 행복했던 기억을 추억하는 것도 좀 참 멋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언젠가 저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기념일에 좀 맞춰가지고 현지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해골 분장하고 막 네. 꽃이랑 같이 파티도 하고 제가 꼭 다녀와서 네. 몇 년 뒤겠지만 네. 우리 생생님들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의 이색적인 기념일 1위는 죽은 자들의 날이었고요. 오늘 같은 날 또 코코 아이랑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네,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뭐 만들어진 기념일도 좋은데 네. 우리만의 기념일이 있는 게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네. 가족 안에서의 기념일 뭐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념일 말고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있어요. 뭐 있어요? 저희 가족은 치킨 먹는 날 정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꼭 치킨. 치킨데이네. 치킨데이 정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 네, 싶네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뭐 이런 데이 저런 데이 기념일 챙기는 거 좋아하냐고. 어느 정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남자친구가 생긴 게 아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 생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자기의 기념일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함께 세계 이색적인 기념일 알아봤습니다. 항상 세계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생생님들 내일 화이트데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사탕을 주던 뭐 목걸이를 주던 무엇을 주냐를 좀 떠나서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표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주는 날인데 그 여자친구만 좀 주지 마시고 네. 엄마, 어머니 좀 챙기십시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 이색적인 기념일 우리 차유진 리포터가 잼킹에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할게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잼킹. 네, 생생라디오 토요일은 여기까지고요. 코코의 OST의 Remember Me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봬요, 여러분.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 a sad guitar. Know that I'm with you the only way that I can be, until you're in my arms again. Remember me. Solo con tu amor yo puedo. Recuérdame. Esta canción no deje de latir. Solo con tu amor yo puedo. Recuérdame. Si en tu mente vivo estoy. Recuérdame. Mis sueños yo te doy. Te llevo en mi corazón y te acompañaré. Unidos en nuestra canción, contigo ahí estaré. Recuérdame, si sola crees estar. Recuérdame, y mi cantar te irá a abrazar. Aún en la distancia nunca vayas a olvidar que yo contigo siempre voy. Recuérdame.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 fade away. If you clos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play, keep our love alive, I'll never